어떤 게 나려나. 단가. 평생 나쁜 짓만 해왔다고 생각했던 해숙 할머니.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천국에 오셨는데요. 이곳엔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낙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누구세요? 들려오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 잠시만요. 헐, 그는 다름 아닌 젊은 시절의 낙준이었죠. 여보. 네? 그거 왜 그대로 왔어? 사실인즉슨 천국에서 몇 살의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당신 지금이 제일 예뻐요. 이렇게 말해놓고 80이요. 혼자 젊게 온 할아버지. 나이를 잘못 적었어. 아니 실수를 했겠다 그랬지. 어떻게 그런... 그러게. 이게 뭐야?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제 인생을 사는데 혼자 죽으란 방댕... 천국에 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데 그게 되질 않는 해숙이었죠. 아니 자기가 한 말은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불렀어? 네가 이모 숙세로 다시 만나자며. 이딴 게 무슨 천국이야. 이럴 바엔 차라리 지옥이 나았겠다 이 나쁜 자식아. 사실 이승에서 해숙은 애들도 거기서 넘어지면 어떡하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일수꾼이었는데요. 원금에 이자가 붙어서 65만 원 됐네. 아 진짜! 내가 그깟 60만 원 갚을 테니까 그냥 꺼지라고. 분위기 파악이 안 되나 봐. 돈만 받아낼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는 나 사람도 죽여. 무서운 할매였죠. 아이씨. 그리고 그녀에겐 든든한 파트너, 협박 담당 직원 영애가 있었습니다. 아니 형님, 그게 누님? 이게 다예요. 진짜예요. 단가. 써! 아니 왜 겉절이를 담그는 건데요? 그것도 남의 집에서. 우리 집에서 하면 아저씨의 눈 맵다고 했지. 이렇게 노름꾼의 빚을 받아내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 상가집. 아니 사장님 들어가시려고요? 돌아가셨잖아요. 사람은 죽어도 빚은 남는 거야. 그쪽 아버지가 나한테 일수를 썼거든요. 네? 돈을 썼으면 갚는 게 사람의 도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시자마자 달려와서 우리 아버지 저승 노잣돈 내놓으란 것도 도리던가요? 당신도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 당신 그 돈 가지고 꼭 지옥 가! 내가 당신 지옥 가라고 빌고 또 빌 거야!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돈을 받아내느라 재수없는 할망구. 50년간 안 들어본 욕이 없는 해숙이었죠. 게다가 물벼락 맞기는 그녀의 일상. 우산은 해숙의 필수 아이템이었죠. 아저씨 지금 물 뿌렸어? 물 버리려고. 이제 이런 일 따위엔 미소로 답하는 그녀.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쓰는 사람은 없는 게 돈이야. 또 뵙겠습니다, 고객님. 때는 이틀치야. 날 지켜. 일수가 왜 일수게? 재수없는 할망구. 죽을라고 이씨.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랑 상종을 말아야지. 이게 뱉으면 다 말인 줄 알아 이씨. 수박처럼 네 머리통도 한번 깨줘. 해숙이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던 이유는 단 하나. 이런다고 뭐 나쁜 기운이 없어져요? 밖에서 듣고 뱉은 나쁜 말들 아저씨한테 묻혀가면 안 되잖아. 좋았어요. 왔어? 젊은 시절 사고로 다리를 다친 낙준을 혼자 보살펴야 했기 때문이었죠. 시장한테 많이 기다렸죠. 내가 밥 기다렸나? 당신 기다렸지. 날 왜요? 보고 싶어서 기다렸지. 평생을 누워 지냈지만 어느 금술 좋은 부부보다 더 서로를 아끼는 낙준과 해숙. 오늘은 이걸로 안 되겠네. 60년 전 저기요. 내가 한참 불렀는데. 처음 낙준을 만난 그날부터 해숙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죠. 제가 그쪽한테 반했거든요. 전 지금 선보러 가는 중이라서. 근데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나랑 내기 하나 할래요? 그쪽은 버스 타고 가고 나는 뛰어서 갈게요. 대신에 내가 먼저 도착하면 나한테 시간 좀 내주는 겁니다. 이따 봐요. 형식적인 얘긴 집어치우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초면에 실례인 거 알지만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포기하면 100년은 후회할 것 같은 순간이 한 번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그게 지금입니다. 잡아요. 아니 지금 뭐하는... 내 손 잡고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 줄게요.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설거지했지. 손이 얼음장이라. 하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왔고 낙주는 다리를 잃게 됩니다. 장난치는 거죠? 지금 나 놀리려고 장난치는 거 맞죠? 그래도 변하지 않았던 건 바로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죠. 참 예쁘네. 그쵸? 나 때문에 그냥 보낸 당신 60년 세월이 서글프고 예뻐요. 하루같이 살면은 하루 더 정이 쌓여서 예쁜 건가? 20에도 예뻤고 40에도 예뻤지만은 지금이 우리 마누라 제일 예뻐요. 당신도 지금이 제일 멋있어요. 해숙이 가장 두려웠던 건 천국이라는 거 진짜 있는 걸까? 아, 있겠죠. 그럼 지옥이라는 것도 있겠네. 죽어서 남편을 다시 만나지 못할까 봐였는데요. 사장님도 천국 갈 거예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한테는 모르겠고 나한테는 착해요. 지옥 가겠네. 그리고 또 하나 해숙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 영애. 사실 두 사람의 인연은 개망난이 고객 하나로 시작되었는데요. 아빠 어디 갔니? 몰라요. 네가 아직 독한 사람을 못 만났구나. 나 여기 누워서 돈 줄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시던가요? 당돌한 눈빛으로 해숙을 똑바로 바라보던 영애. 불 안 나와서 잘 텐데. 신경 꺼. 나 꼼짝도 안 할 테니까. 영애는 아버지의 돌봄조차 받지 못한 채 혼자 버텨 살아가고 있던 아이였죠. 아니 겨울에 왜 혼입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너 도시락 같은 거 안 갖고 다녀? 괜찮아요. 처음에는 비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계속 영애가 보고 싶었던 해숙. 이거 먹고 꼭 아빠한테 연락해. 미쳤지. 팔자에도 없는 도시락을 다 싸고 잘 쌌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에 기어들어온 영애의 아버지. 애기한테 손까지 대는 듯 보였죠. 아빠가 그랬어? 왜 안 울었어? 울면 더 때려요. 결국 네 빚 대신 딸년 데려가는 거야. 그거 허락한다는 각서야. 얼른 지장 찍어. 이렇게 해숙은 영애를 구해내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은 모녀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어 있었죠. 이때까지 난 얘기하다 목소리만 커져도 가슴부터 울렁거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 누가 앞에서 칼춤을 춰도 안 무섭지 뭐. 자식이 없던 해숙에게 영애는 그야말로 딸과 같은 존재였고 지금은 인생의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일요. 배운 게 도둑질하고 살면 되겠니? 더 나은 걸 배우려고 해야지. 하지만 영애만큼은 이 더러운 일수 세계에 발을 들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죠. 우리 남편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왕이면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아니요, 저는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해숙.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주여! 아무래도 소녀가 남편 낙준을 지켜준 것만 같았죠. 동물들도 천국에 가겠죠. 그랬으면 좋겠어. 소냐 아저씨 지켜줘서 고마워. 그리고 얼마 뒤 저 왜 이런데? 아니 지금까지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또 이렇게 장난을 친다. 낙준은 세상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길었다. 길었어. 해숙은 영애의 선자를 준비하며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 맞아? 안 입어버릇해서 그런 거 좀 어색하네. 좀 조신하게 걸어봐. 난 다른 가게 돌 테니까 넌 여기 들어갔다 천천히 와. 하지만 그 사실을 눈치챈 영애. 모를 줄 아셨어요?
갑자기 이러면 원피스 입히고 둘이 만나라 그러고. 네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 같길래. 그것 때문 아니잖아요. 나 여기서 놔두고 혼자 떠날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지겨워. 누구 돌보는 거. 그만하고 싶어. 다 컸는데 뭘 돌봐요. 사장님, 내가 이제 돌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필요 없어. 그럼 우산 쓰는 법 그것만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전방에 물. 좌측에 김치국. 우측에 조기. 이제는 잘하네. 이렇게 모든 걸 준수하고 해숙은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한 남자. 이해숙. 해숙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가 나타나고 나 죽은 거예요? 어머, 나 왜? 중력이 없어져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는 해숙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였죠. 남편분도 제가 모시고 갔어요. 나중에 우리 해숙이 만나거든. 나 내 다리로 잘 걸어갔다고 얘기 좀 전해줘요. 이제 질문 없죠? 그만 가실게요. 나 지옥 가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스스로 알 겁니다. 몸이 반응할 거예요. 이렇게 저승으로 향하는 열차. 잠시 후 열차 지옥역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지옥역에 도착하고 이 열차 지금 지옥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지만 나 왜 이래? 왜 움직여? 그랬죠. 해숙은 천국행이었죠. 내가 천국에 간다고? 가도 돼?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부터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다 내려놓고 가세요. 이렇게 천국 관문소를 지나 개별 상담을 받는데요. 45년생 이혜숙 씨 맞으시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국에서 누구랑 같이 살고 싶으신가요? 고낙준 씨는 어디 있어요? 고낙준 씨요? 40년생 고낙준 씨 천국에 계세요. 고낙준 씨는 이혜숙 씨 고르셨네요. 같이 살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라란. 천국에서 몇 살의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단 한 번 정한 나이는 마찬가지로 바꿀 수 없으세요. 제가 20살 때랑 25살 때랑 물이 올랐었거든요. 남편 만난 25이나 하려나. 지금이 제일 예뻐요. 이 말 때문에 해숙은 80이요. 80이요? 돌이키지 못할 결정을 하고 만 것이었죠. 이런 경우가 또 오랜만이어가지고 잠시만요. 80세 이상 선택한 분들한테만 드린 나레이션 버튼이에요. 이거 누르시면 직접 힘들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대신 말해줄 거예요. 뭘로 가실래요? 해숙은 엄청 빠른 거로 남편에게 보내달라고 하고 싶었으나 어머, 얘가 미쳤나 봐. 대신 말해주니까 편하시죠? 얘가 말을 막 지어서 하네. 이렇게 엄청 빠른 걸로 낙준이 있는 곳에 도착한 해숙. 여보. 하지만 막상 요딴 상태로 제해보니 해숙은 피해자가 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됐어. 그 옥상에 방수칠 했나? 장마철 되면 물 샜잖아. 막 곰팡이 생기고. 영애가 알아서 하겠지. 지금은 상관도 없는 그게 왜 궁금하대? 여보, 나 당신 보여줄 거 있다. 발이 나오면 뭐 하고 싶어? 그냥 숨이 턱까지 차게 한번 뛰어보고 싶어. 그래도 남편의 소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자 해숙은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죠. 봤어? 나 뛰는 거. 이제 좀 후련해? 여보, 펴봐. 아유, 됐어. 다 늙어서 무슨. 하지만 해숙이 너만 늙었다. 이놈의 마음의 소리. 뭐라고? 아, 빨리 여기 펴봐. 일로 와, 엄청 좋지. 내가 업어주니까 엄청 좋지. 우리 꼭 이러고 있으니까 엄청 잘 어울리는. 엄마와 아들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게 그거구나. 나 이거 말로만 들었던 건데 이거 80 먹은 노인네들한테만 준다. 집에 나가. 해숙은 이렇게 평생, 아니 영원히 살 자신이 없었는데요. 쉬어. 아니 자기가 한 말은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불렀어. 네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만나자며. 이깟게 무슨 천국이야. 이럴 바엔 차라리 지옥에 나왔겠다 이 나쁜 자식아. 그런데 하긴 내가 여기 올 만큼 착하게 살진 않았는데 혹시 나 잘못 온 건가? 진짜 잘못 온 것이었을까요? 잘못 온 거면 누가 나 잡으러 오나 그래? 저승사자 비스무리한 여자가 자꾸 해숙을 따라다니기 시작하죠. 나이가 들수록 눈이 건조해지는 건 눈물샘에서 분비하는 기싸움에서 밀리고 나니 애먼 곳에 분풀이하는 해숙이다. 같이 자게? 부부가 같이 자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난 옆에 누가 있으면 못 자. 나 다시 만나서 안 기뻐? 이런 재회를 기대한 건 아니었다. 당신이 25살이든 80살이든 나한테 그냥 똑같은 이해숙이야. 괜찮아. 내가 안 괜찮다고. 아니, 나가려면 내가 나가서 자야지. 여기서 자. 내가 거실에서 잘게. 잘 자. 자꾸 비참해져만 가는 해숙. 다음 날 낙준이 일하고 있는 천국 주민센터로 향하는데요. 80세 해숙을 동물원 원숭이 보듯 쳐다보는 천국 주민들. 환영합니다. 전 친절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저 좀 다시.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천국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아이, 저분 하느님 아니야. 근데 이렇게 그럼 빛이 나는. 아니, 원래 직급 높은 공무원들은 저렇게 빛이 나. 이곳에서 해숙은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게 되죠. 제발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그러지 마세요. 한 번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꼭 쓸데없는 짓 한 분 계신데 못 날라요. 눈에서 레이저도 안 나가고 여기서 거미줄도 막 안 나가고 그래요. 주제는 다름 아닌 지옥에 가지 않는 법. 여기서도 잘못하면 지옥에 가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폭행, 남의 머리카락 막 쥐뜯는 거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욕도. 야 이 자식아, 나쁜 기집애. 여기까지는 그냥 뭐 애교로 봐줘요. 야 이 야, 아니 어떻게 작은 이건 안 돼. 여기까지는 세입. 근데 이건 안 돼. 천국 여기저기 CCTV가 없는데 없어요. 정 궁금하면 한번 시험해보고 지옥에 센터를 나서다 또다시 마주친 의문의 여자. 나한테 원한 맺힌 사람인가? 한두 명이어야지. 오리엔테이션 어땠어? 별거 없었지? 여기 가끔 잘못 오는 사람도 있다 그랬지.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런 것도 나와? 왜 이승에서 좋은 일 하면 그게 다 저승에 쌓인다고 하잖아. 통장에 돈처럼 여기에 쌓여. 해숙은 겁이 났다. 내게도 쌓인 돈이 있을까?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야호! 나도 된다! 돼! 여전히 귀엽다. 해수개 까까꾸꾸! 아유, 씨, 건전지 언제 살아? 그리고 반갑게도 그녀와 비스무리한 연세의 노인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따라가 보니 냄새가 나나? 괜찮아요. 저 필요 없어요. 아무래도 상태가 심히 메롱인 이곳의 사람들. 나 아무래도 여기 잘못 온 것 같다. 어제 길 옆 골목에서 큰일 보시고 그냥 가신 분 누구예요? CCTV 까기 전에 자수하세요. 또예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요 앞 전봇대에서 소변 보신 분, 거기 소변 봤던 자리에 바로 얹어서 소변 보신 분. 네, 세 분은 오늘 간식 없어요. 이제 통과했다고 하니까 잠시만 대기하실게요. 역시나 그들은 다름 아닌 천국에 온 반려견들이었습니다. 어머, 사람이 아니었어. 혹시 우리 벤지 아니니? 형 냄새 기억해? 벤지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형 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 오랜 시간을 나 때문에 고생만 많이 하고. 혜숙이는 뭐 좋아해? 나 강아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다른 개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밝혀지는 저승사자의 정체. 소냐? 왜 이렇게 못 알아봐? 낙준을 지켜준 소냐였던 것이죠. 그때 아저씨 지켜준 거 맞지? 마음대로 생각해. 근데 너 왜 엄마한테 반말하니? 근데 엄마 왜 그대로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다르게 생겼잖아. 그때 여보. 낙준이 나타나고 아 지금 다들 당신 찾고 있는데 여기서 뭐해? 얼른 가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러고 온 거잖아. 나? 당신이 그때 나보고 지금이 제일 이쁘다고 했잖아. 해숙은 낙준을 위해 주저없이 지금의 이 80 노파의 모습을 선택했다. 내가? 정말? 내가 뭐 잠결이었나? 야! 아니야 지금도 충분히 예뻐 진짜야. 아마 너 할머니들 중에는 당신이 제일 예쁠걸?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결국 이들은 주민센터를 찾아가는데요. 안 됩니다. 한 번 정하셨던 나이는 절대 변경이 안 되세요. 좀 해주세요. 에? 이리하여 해숙이 낸 아이디어는요. 근데 이 사람을 나만큼 늙게 바꾸는 건 돼요? 그 규정집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잠깐만 이거 젊어지게 만드는 게 안 되면 늙어지게 만드는 것도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싫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 그래. 아니야. 그럼 차라리 저를 늙게 만들어 주십시오. 뭐냐? 하지만 다행히도 됐어. 그냥 이렇게 살아. 한 번 정한 나이는 바꿀 수 없었죠. 난 당신 젊어진 거 싫지 않아. 내가 지금 이 모습에 반해서 결혼한 건데. 평생 당신 고생만 시키고. 아유 참 난 별로 고생 안 했어. 마누라 고생 그만 시키고 그냥 얼른 죽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빌었는데. 고생 많았어. 당신도 나도. 여기 천국 맞네. 한편 이승에서 영애는 그리움에 지쳐 무당을 찾아갔는데요. 우리 영애니? 사장님. 내가 발이 안 떨어져서 아직도 못 간다. 나 사장님 만나러 갈게요. 당장 갈게요. 이 나이롱 무당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만 영애. 둘, 셋 하면은 저기 봐봐. 알았지? 기분 울적한 해숙을 위해 낙주는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짜자잔. 그런데 뭐지 이 존예는? 게다가 낙준 씨! 준비한 게 이거였냐? 저 낙준 씨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잠깐만. 이거 뭔 소리야? 내 이성의 끈이 끊어질 소리다! 왜 이러세요? 너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나는 지금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게 내 아니라. 편이야? 누구 편이야? 남편이었다. 까는 소리 알고 있어. 그게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하는 일이 여기랑 지상을 오가는 지하철을 타. 당신도 탔었잖아. 사실 낙주는 지상 사람들의 소망과 편지를 전달하는 천국 우체부였는데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 꿈에 나오게 해주세요. 당신 거기서 잘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어머니. 내가 처음 출근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눈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 열차 지금 지옥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랬죠. 그 신경 쓰이던 이 여자는 원래 지옥행이었죠. 이렇게 개입해서는 안 될 일에 개입한 낙준. 나 그렇게 온 거구나. 어쩐지. 이제 오해 풀렸지? 풀리긴 개뿔. 더 빡친 해숙. 이 인간 여전히 지가 잘못한 걸 모른다. 나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거야. 자꾸 눈이 가고 밑줄. 요 말이 심히 거슬렸는데요. 나는 늙고 쟤는 젊고 이뻐서 눈이 가고 신경이 쓰였냐? 그거는 아니지. 맞아요. 여전히 예쁘세요, 할머니도. 여보, 이쁘다는 말에 집중해. 이쁘다. 그리고 이거 자꾸 아까부터 누구 보고 할머니래. 제가 아무래도 잘못 왔나 봐요. 평생 안 해보던 질투까지 하게 만든 문제의 그녀는 근데 저는 어디로 가면 되죠? 기억상실로 갈 곳조차 없었죠.
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기에 네 이름만 기억을 한다. 아니 여보, 이분이 자기 멋대로 내 이름만 기억하는 거 그거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세 사람의 동거가 시작되게 됩니다. 쉬세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포도알들이었죠. 이거 천국에서 나쁜 짓 하면 막 떨어지는 거거든. 저기다 이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마트 같은 데서도 그런 거 하잖아. 가만있어, 이거 다 채우면 막 이게 그랬죠. 지옥 간다 그러. 포도알이 다 차면 지옥행 확정. 해숙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내가 누구 덕에 지옥 구경을 다 해보겠네. 딱 2개만 더 받으면 지옥 가니까 좋네 아주.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상이거든요. 이탈자가 생긴 것 같아요. 이탈자를 계속 찾고 있는 천국센터. 지옥에 가려다 중간에 탈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강제로 천국에 들어오면은 이 기억이 막 혼선이 생긴다고 내가 들었기는 했는데 잡히면 가중 처벌로다가 그냥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 거죠. 잘못하면 소멸되기도 한다 그러던데. 저 이름 생겼어요. 소미. 제 이름 소미예요. 낙준 씨가 지어줬어요. 고개 틀어라. 또 이제 부를 이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요 목화솜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생겼다고 해서 소미. 굴러들어온들 소민현 때문에 포도알 스티커 4개 교화 수업 대상자이십니다. 해숙은 이제 교화 수업까지 받아야 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이미 빙정가인 해숙. 들리시겠어요? 교라고 코딱지만한데 무슨. 교화 수업에서까지 막 나가는 중이었는데요. 너희를 쉬게 하려. 널 사랑하시.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한편 소미는 소냐를 마주치는데요. 저를 아세요? 아무래도 소미를 아는 듯한 소냐. 우리 아는 사이죠? 기억이 없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하는 짓이 고양이 같네. 나 고양이 맞아. 소냐네. 소냐 원래 낯선 사람 싫어하지 않나? 나랑 영애밖에 모르는데. 게다가 우산 안 가지고 가셨죠? 아무래도 소미의 행동이 용애와 너무나 닮아 있었죠. 이렇게 우산으로 막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배운 적 없는데 그냥 한 건데. 이상하게 솜이 재 보는데 영애가 보여. 말이 돼 그게? 어디가? 아니 그리고 영애가 여기 있으면 영애가 죽었단 말이야? 그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날 밤 소미가 영애라는 미친 증거가 포착되게 됩니다. 혼자 자는 거 무서워요. 귀신 꿈 꿨어요. 아이고 등지는 커다긴 뭐가 무섭다 그래. 얼른 차. 다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저 왜 이 방에 있어요? 방이 문제가 아니고 죄송해요. 제가 그 간밤에 너무 무서운 꿈을 꿔서. 이렇게 해숙은 천국 주민센터를 찾아갔는데요. 저기 혹시 사람 좀 찾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면 여기서는 아예 조회가 안 될 거예요. 이름이 이영애. 있네요? 근데 주소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랬죠. 지옥에 계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 지하철. 이건 확실히 영애였죠. 이영애? 어쩌다가 네가 이름까지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너 영애 맞아. 처음 보자마자 머리끄덩이를 잡았었다. 그 영애 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이 두 사람. 저 기억 찾았어요. 얘 영애야. 영애? 어디가 영애야? 여기 천국이잖아. 나이도 마음대로 바꾸고 소녀도 사람으로 바꾼데 이 포장지라고 마음대로 못 바꾸겠어? 아이 그래도 이 성격이나 이런 게 전혀 다른데. 그건 기억을 잃어서 그런 거지. 센터에서도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된대잖아. 얘가 지옥 가려다 끌려왔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도 아니야. 당신도 잘 알잖아. 우리 영애는 충분히 지옥 갈 만한 애야. 영애야 밥 먹자. 네, 사모. 서정님.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 지옥이 탈자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소미는 여전히 지옥행 위기. 소미 씨, 저 영애인데요.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그랬었던 거 같은. 이게 만약에 나중에 아닌 걸 알게 되면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도 사모님이 저 때문에 화내실 때보다는 행복해 보이시던데. 영애야, 밥 먹자. 네, 사장님. 근데 넌 어쩌다가 지옥 갈 뻔했어? 나 죽고 나서 사람들 패고 다녔어? 기억이 잘. 다음 날 여보, 다녀와요. 이제는 낙준이 질투가 날 정도였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좀 남편 출근하는데 얼굴도 좀 보고 좀. 그 영애는 지금 밖에 다니면 위험해. 밖에 흉악범이 돌아다닌다고. 나쁜 놈이 나타나도 저 이영애가 한 방에 까버리면 되니까. 그렇네. 우리 영애가 있는데 뭔 걱정이래? 가자. 네, 사장님. 교회는 다닐만 하세요? 죽을 맛이지. 남복수랑 안 맞는 것 같아. 애가 어찌나 까탈스럽고 싸가지가 없는지 그것뿐이야. 같은 말도 어찌 그렇게 재수없게 하는지 생긴 것도 어떤지 아니? 뭐야? 전국에서 딸과 같았던 영애를 만나게 되지만 이란 씨. 지옥의 문턱에 서게 될 해숙. 해숙과 같은 처지나 다름없는 소미. 여기서 뭐해? 무서웠어요, 사장님. 아이고 우리 영애. 그리고 밝혀지는 영애야. 엄청난 진실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JTBC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5화에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천국보다 아름다운 1화에서 4화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드라마에서 말하는 천국은 보상을 받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이 생에서 살아온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연장선 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며 살아가자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모자랐던 사람도, 평생 자신을 미워하며 살았던 사람도 천국에서 다시 한번 품어주는 이야기. 위로와 힐링이 가득한 드라마이니까요. 시간 되실 때 꼭 정주행 해보시길 바래요. 그럼 시아는 더 따뜻한 드라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See you again.